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21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은 약 12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최고 1,30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금융 규모는 당초에 1,300억 유로로 유지되며 1차 구제금융 금리가 1.5%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시장 안정 목적으로 매입한 그리스 국채 보유분의 이익을 유로존 정부에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 또한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그리스 국채 보유에 따른 이익을 그리스에 넘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민간 채권단의 헤어컷 비율을 기존 53.5%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로그룹은 민간 채권단 손실 분담에 관한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 간의 합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그리스의 국채의 명목가치 기준으로 손실률은 53.5%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액면가 2천억 유로의 그리스 국채 중에서 1,070억 유로가 탕감되게 됩니다. 그리스 정부는 22일 민간 채권단의 국채 교환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교체 교환 작업은 다음 달 8일에서 11일 사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은 국채 액면가의 31.5%에 해당하는 만기 11년에서 30년 사이에 새로운 20종의 국채로 교환받게 되며 액면가 15%에 해당하는 2년 만기 유럽재정안정기금 채권 등으로도 교환됩니다.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긴축 이행을 강화시키고 그리스가 채무 상황을 최우선 과제로 둘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태스크포스팀을 그리스에 상주토록 요청하였으며 유로존 자체 전문가도 해당 TF팀에 합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 정부가 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2개월 내에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중 일부를 채무 상환을 위한 특별 개정에 예치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3월 초 순경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채교환 참여율이 확인되고 긴축 조치와 후속 입법 절차 등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IMF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대한 분담금 수치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IMF가 상당한 기여를 하기를 원한다면 유럽 재정안정기금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다음 달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정안정기금 증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주 국채 매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국채 매입을 중단하였습니다. 22는 최근 국채 매입 규모를 꾸준히 줄이고 있었으며 그 전주에는 5,900만 유로 수준 매입으로 미미한 물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럽중앙은행이 매입한 국채 물량은 총 2,195억 유로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국채 매입과 관련하여 22 본연의 임무인 물가 안정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한편 ABN 암로의 한 전문가는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중단은 금융시장 경색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직면해온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그리스라면서 최근에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일단 단기간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의 AA-로 유지 발표하였으며 등급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기존과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근 증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S&P 싱가포르 국가 신용등급 부문 책임자인 오가와 다케하라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 야당의 동의를 얻기 힘들 거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일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12월 캐나다의 전월 대비 핵심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캐나다 자국 내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소매 판매의 총 변화를 나타낸 지표로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캐나다 달러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중국의 2월 HSBC 제조업 관리자 지수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최종 PMI 지수 발표 약 일주일 전에 발표되는 지표로 PMI 설문 응답의 약 85%에서 90%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오후 6시 30분에는 영국 중앙은행의 2월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통화정책위원회의 투표 결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순으로 찬성한 의원들의 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일 경우 영국 파운더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2시에는 미국의 1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자국 내에서 주택 판매 계약이 성사된 건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발표치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